25인분, 68인분이 들어갑니까? 자, 조경식 잠깐만요. 조경식 정의. 날짜가 달라요. 자, 아이코! 이 쪽지는 왜 만들어진 겁니까? 날짜가 달라요. 잠깐만요. 이 쪽지 17인분, 25인분, 68인분 이 쪽지 왜 만드셨어요? 혹시 누가 만들어 달라고 해서 만들어 줬습니까? 대답하세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신동욱 의원님께서는 계속 저의 정가 사실을 먼저 PPT를 띄우시고 제가 언제 또 정가 사실을 띄우시고 아니, 이 정가자라고 정가자로 이게- 그러시고 아니, 여기에 지금 조경식- 이런 조경식 정인의 정과 사실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먼저 PPT 띄우신 걸 말씀드릴 아니요, 겁니다. 그러니까 제 PPT 저는 이 자리에 제 정가 사실을 전국에 공개하려고 나온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이 대북 송금 사업의 실체를 밝히고 진실을 말씀드리려고 온 사람입니다. 시간 지났어요. 내가 띄우라 그럴게요. 그러면 네, 한번 띄워보세요. 지난번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감옥 얘기했잖아요. 먼저 본 PPT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예. 자 서영교까지 거론했으니까 조경식 증인 날짜가 어떻게 다른지 이야기해 보세요. 예, 날짜는 제가 뭐 정확하게 기억 못하겠습니다. 그럴 거고. 자, 저기 날짜를 한번 띄워보세요. 한 번 더 아까 거기. 저 날짜는 11월 중순, 2023년 11월 중순, 11월 말경, 12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법무부가 조사한 기간은 언제입니까? 23년 5월에서 7월이에요. 예? 이게 지금 육아표명 하실래요? 자, 그러면 제가 우리가 띄울 수 있으면 띄울 거예요. 신동욱 의원 자, 신동욱 의원 거기 날짜 보세요. 언제요 그 날짜가? 거기 그렇죠? 아까 신동욱 의원이 띄운 거 거기 신동욱 의원이 띄운 거 법무부 날짜 보세요. 보여드려요. 법무부 날짜 언제요? 이 날짜는 자 이제 위원장까지 거론하면서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웃고 있잖아요. 미안하다고 하는 게 맞지. 5월부터 7월까지를 가지고 11월 거로 얘기하니까 그렇지. 뭐를 봐. 23년 11월 보좌관 한 번 더 넣어줘. 안 그러면 나가서요. 그러면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자, 우리 비서관들이 띄울 수 있어요? 그러면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저희도 이게 중앙일보 단독으로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조경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짓말을 했다. 이게 무슨 소린지? 그리고 우리가 본 거예요. 근데 이건 23년 11월 중순경, 11월 말경, 12월경 해서 그때 외부 도시락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내용은 그 당시에 그렇게 증언한 거예요. 그런데 법무부가 점검을 한 것은 인권침해 TF에서 점검을 하고 법무부가 감찰을 한 것은 5월 17일 중심으로 한 23년 5월에서 7월 사이 감찰이에요. 그때는 조경식 증인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우리도 혹시 이게 뭐지? 하고 중앙일보 봤어요.
봤는데 중앙일보는 날짜를 지금 신동욱 의원이 딱 오해하기 좋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이 참나. 오늘 가장 아니 신동욱 의원 저기 보세요. 저거는 23년 며칠이에요. 11월 중순경 둘째 주 금요일 23년 11월 말경 23년 12월경 그리고 아까 걸로 넘겨보세요. 넘겨보세요. 68인분이든 65인분이든 신동욱 의원 왜 거짓말을 하고 그래? 5월 17일 날 연합 파티를 했다고 했는데 왜 거짓말을 하고 그래? 무슨 소리야? 나는 5월 17일로 자 그러면 우리 5월 17일 날 연어 사진 좀 띄울 수 있으면 띄워봐요. 자 다음 질의 순서가 있으니까 다음 질의하실 분이 하시고 예 다음 질의할 분이 하시고 잠깐 그렇게 나오셨으니까 온 세상에 진실을 밝히기 쉽지 않습니다. 그 회사가 연루되어 있고요. 쉽지 않아요. 그렇죠? 네. 지금 잠깐 제가 이따가 이야기를 또 해드릴 테니까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아니 그렇게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온 거는 제 개인의 인신 공격을 누군가한테 당하려고 온 자리가 아닙니다. 이 대북 송금이라는 이 변질된 사건에 대해서 그 실체를 밝히려고 이 자리에 제가 서 있는 겁니다. 이 대북 송금이라는 건 애초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변호사비 대납으로 수원지검에서 조작 수사를 하다가 그것이 이 사건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이 쌍방울 그룹을 대북 송금으로 몰고 가면서 느닷없이 개인의 비리, 개인 회사의 모든 그거를 갖다가 개인의 비리로 몰아서 김성태 회장님을 뭐 이런 주가 조작이다 뭐 이런 쪽으로 막 몰고 가는 상황에서 몰아치다가 안 되니까 대검에서 이원석 총장께서 검사들 24명에서 25명을 투입을 해서 자 주가 조작이고 뭐 그렇다면 서울중앙지검으로 와야죠. 그 수원에 그냥 놔두고 변호사비 대납을 하다가 대납으로 몰고 조작을 하다가 그것이 안 먹히니까 이제는 대북 송금이라는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대검찰총장이라는 이원석 총장을 비롯한 24명에서 25명의 검사들을 동원하여 그걸 또 수원지검으로 파견을 합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관할인.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대북 송금을 지금 이 시간까지 이렇게 끌고 오면서 많은 의원님들 이 밤새도록 고생시키고 계십니다. 국민의힘 우리 의원님 신동욱 의원님 여기 계시지만 예. 예, 제가 먼저 말씀 듣고 예, 틀어주세요. 얼마든지 제가 거기에서 예, 실체는 밝혀드리겠습니다. 조경식 증인 KH 배상윤 회장은 들어오고 싶어하고 있나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배상윤 중요한 건 회장이 말하기를 이재명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저희 KH그룹 배상윤 회장님은 이 작년 6월에도 SBS와 단독 인터뷰를 하셨지만 이재명 지사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네. 예, 그리고 오늘도 확인서가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예, 왔습니다. 예. 확인서가. 위원장님실로 도착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고요. 예, 저희 배 회장님께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제 질의가 있으시니까 네네. 하시고 나서 제가 시간대 예,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을 드릴게요. 예, 네. KH 저희 배상윤 회장님이 외국으로 도망가신 게 아닙니다. 하와이 골프장을 인수하기 위하여
외유 중이셨는데 느닷없이 이제 이런 사건들이 터지다 보니까 못 들어오고 계신 겁니다. 예, 그 점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전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춘환 사무관님. 그 하시기 전에 국회 방송에서 8,400여 분, MBC 4,300여 분 등에서 수만 명이 현재 생중계로 지켜보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좀 전에 5월 17일 당일에 외부에서 음식물이 들어간 거 모른다 말씀하셨는데 기억하셨습니까? 예, 그 평일에는 좀 가까이 대주십시오. 구치감에서 식사가 제공이 되기 근데 그래서 그날 안 들어왔다는 거죠? 그 평일에 그러니까 수요일이에요. 5월 17일 수요일인데 그날 안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지금 제 기억에는 기억나게 해드릴게요. 김동규 교사님 화장실 갔습니까? 저기 앉아 계신 김동규 교사가 그때 연어 회덮밥을 받아왔답니다. 평일에 왜 시켜준 거예요? 검사 시켰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평일에 들어올 때 수사관 생활 몇 년 하셨어요? 20년 정도 20년 했는데 평일에 한 번도 외부에서 음식 시켜준 적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경우에는 주말에 제 기억에는 아니 그러니까 20년 동안 평일에 그렇게 음식 시켜준 적 없냐고요. 제가 수사관으로 있을 때는 없었다? 예, 5월 17일 근무한 거 맞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정확히 잘 아니 그리고 그걸 받아가지고 온 게요. 제가 받아가지고 온 게 아니고요. 아 그렇죠. 다른 수사관 이름 뭡니까? 몇 명 불러봐요. 같이 있던 수사관. 같이 있던 후배 수사관이 예, 물어보세요. 이진아 수사관. 이진아 수사관. 예. 이진아 수사관이 같이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이제 그 검사님 면담 하시는데 이제 참여하고 있었던 거. 김동규 수사관님, 김동규 교사님 앞으로 잠깐 모실게요. 아니 말씀을 정확하게 하지. 정국민이 보고 있는데 왜 그러십니까? 5월 17일 날 수요일 날 그날 연어 회덮밥을 1층에서 받아오신 거 맞죠? 제가 받아왔습니다. 지난번에 증언하셨죠? 그때 수사관 이진아 수사관이랑 같이 받았습니까? 방금 이진아 수사관 얘기하던데. 아니. 이분이랑 받지 않았고요. 그때 다른 수사관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랑 받아왔습니다. 들어가시오. 좋습니다. 받아왔다네요? 근데 모릅니까? 저는 그거는 이제 주말에 아니 15일 날 받아왔대잖아요. 지금 수사관께서 말씀하신 거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한 거다.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이제 한숨이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기억을 못하시면 명확하게 말씀 주셔야지. 평일에는 안 들어온다 해놓고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도대체? 제가 아까 기억이 잘 안 난다고. 다음에 그럼 이진아 수사관 증인으로 불러가지고 정확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들어가시오. 좋습니다. 잠시만 멈춰주시고요. 김영란 부장님 잠시 모시겠습니다. 좀 전에 충격적인 녹취도 들으셨고 어쨌든 저 박상현 검사는 계속 부장한테 보고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회유하고 압박하고 하는 거 전혀 못 들었습니까? 그 수사 상황이라는 게 실질적인 진행 상황에 대해서 보고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면 박상현 검사 알아서 한 겁니까? 제가 알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박상현 검사 알아서 한 거냐고요. 아니, 제가 알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들어보세요. 좀 전에 녹취 계속 나왔잖아요. 그리고 방조 약속한 거 들었잖아요. 그거 하나로도 충격적인데 이 얘기 못 들었다는 거죠. 예, 제가 알지 근데 못하는 박성현 부분입니다. 검사는 부부장 얘기하고 차장 얘기하고 검사님 얘기했는데 그러면 부장께서는 검사장 차장한테 이런 얘기 안 했다는 거죠. 개인의 일탈이다. 아까 말씀드린 실질적인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가 다 이루어진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나온 거는 개인의 일탈입니까? 그럼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보고받지 못하고 개인의 일탈로 볼 수 있네요. 근데 뭐 보고받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이게 저희가 하나둘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17일 날 결전의 날이다. 엄청난 도박이다. PPT 띄워주세요. 엄청난 도박이다라고 김성태 씨가 얘기합니다. 이게 진술 변화의 서막이 된 날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17일 날 이렇게 있죠. 그 다음 날 더 충격적인 녹취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 조사 결과 보고서입니다. 특별정엄도 조사 결과 보고서인데 김성태 씨가 뭐라고 하냐? 그 형님도 이제는 더 이상 못 버티더라고. 짜내버려. 불쌍해버려. 이거 말고도 이만큼 준비해놨더라고. 죽이려고.
그러니까 접견인이 끝장을 본다. 끝장을 봐 진짜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접견인 중에 한 명이 박상웅 증인인데 박상웅 지금 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선제적 고발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뒤에 보면 본인도 어쩔 수 없을 거야. 지 또 개인적인 사람들도 다 찾아왔더라고. 우리도 알고 거기 또 조져버리고 그러니까 접견인이 끝장을 보는구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김성태 씨가 뭐라 하냐면 부처님 예수님 말고는 다 죽어. 예수님 부처님도 털면은 이렇게 털면은 쓸데없는 비리를 캐서 나오면 이렇게 나와버리니까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5월 20일 날 좀 시끄러워질 것 같은데라고 김성태 씨가 이야기합니다. 이재명이 들어올 것 같아. 거기까지 갔어. 이화영이가 어제 많이. 좋은 건 지들이 원하는 대로 됐으니까 더 이상 많이 괴롭히고 그런 건 없을 것 같아. 어제 좀 나왔어. 이화영이가 어제 좀 다른 이야기 해서 난리 났지. 그것들이 좀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검사들이 좋아했다라고 읽히는 겁니다. 일단은 지들 요구 사항대로 했으니까 원하는 대로 됐으니까 나쁘지 않은데 봐야지 이런 얘기를. 김성태 씨가 그리고 나서 24일 날 요하영 씨의 진술이 바뀌니까 급하게 박상영 검사가 전화합니다. 부장님 내일 좀 들어와 주십시오. 제발 이왕영 좀 만나 주십시오. 믿어 제가 설득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진짜 10년 이상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 전화가 25일이고요. 17일부터 진실 회유가 시작됐고 18일, 19일, 20일 김성태 씨의 증언이 정확하게 감사 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5일이 노래하는 거예요. 어제 만났는데 라는 서민석 변호사의 답변에도 내일 또 들어와달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전혀 몰랐습니까? 예, 알지 못했습니다. 박사님 검사 다 했다. 이러면 기본적으로 100회 이상 이미 기소한 증인들은 이미 기소한 사람들은 새롭게 검찰에 부르지 않죠. 그 내용도 몰랐습니까? 아니 아까 그 답변을 드렸는데요. 기소한 내용과 수사한 내용이 달랐고 저희가 피고인 신분으로 소환을 한 게 아니라 수사하는 내용이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증언이 번복되고 김성태 씨가 다른 사람들이 접견해 왔을 때 많이 나왔던 내용 이 부분 공유 못 받으셨습니까? 그 부분 공유받지 못했고요, 의원님. 제가 그 뭐 새롭게 뭐 보여주셔서 지금 봤는데 제가 알고 있는 사실과 제가 믿고 있는 사실은 뭐 김성태 회장이 누구를 만나서 어떤 의도로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잘 모르겠지만 뭐 나중에 뭐 나와서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했다는 게 그게 전제가 돼서 다 나온 얘기지 마치 사실이 아닌 걸 사실로 했다. 그 반대의 경우를 전제로 해서 했던 얘기는 아닌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박상용 개인의 일탈이 아니죠. 위에서 다 시켰지. 위에서 싹 다 시켰죠. 들어가세요. 신동욱 의원님, 팩트 체크했으면 사과해야죠. 신동욱 의원님, 서영교 국회의원한테 위원장한테 팩트 체크됐으면 사과해야죠. 사람이 화끈하게 사과할 건 해야지. 줘봐. 사람이 23년 5월에서 7월까지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11월에 적용해서 아차 실수했으면 그 정도는 사과해야지.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사과도 하지 않는 아주 팩트가 다른 내용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면서 사과도 하지 않는 신동욱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사과도 하지 않는 저렇게 사람이 엉뚱한 답변을 한다니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네. 에? 두 사람 똑같이 내 비서관이에요. 예. 엉뚱한 대로 말 돌리지 말고 사과나 하세요. 뭐? 박규택 말 조심하세요. 자, 삭제를 뭘 삭제해? 다 있어. 확인하지 마. 확인할 권한이 없어요.
야, 저 대치기 하는 능력 봐. 자, 다음은 자, 이제 정리를 하는데요. 사과도 하지 못하는 속 좁은 신동욱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다음 박성준 의원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저기 방용철 증인 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사과도 못- 방용철 증인 좀 나와주세요. 시간 좀 지워? 멈춰주세요. 예. 지우는데 예, 시간 좀 멈춰주세요. 사과도 못하고 시끄러워요. 좀 시간 다시 넣어주세요. 시간 다시. 반대로 말 돌리지 말고. 예. 아 질의 좀 합시다, 신 의원. 예? 그만 좀 하요. 아 진짜. 시끄러워요 좀. 시끄러워요 좀. 하도 아, 팩트가 진짜. 나오지. 거짓말했잖아. 팩트가 틀렸고. 자, 예. 박성준 의원님 질의. 나는 전 앵커 출신 저렇게 시끄러운 사람 처음 보네 진짜. 그렇지. 아 진짜 왜 이렇게 시끄러워? 예? 예? 하루 종일 쫑알쫑알대고 말이야. 내가 아까 저 신동훈한테 그랬지. 전 앵커 출신을 좀 묵중하게 가라고 좀 묵중하게. 좀 무겁게 가세요 좀. 예? 무겁게 가 좀. 신 의원. 예? 왜 이렇게 가벼워 사람이 좀. 신동욱 의원 왜 이렇게 가벼운 거야 진짜. 틀렸으면 팩트 틀리고 서영교를 끌어들였으면 사과는 하고 가야지. 뭘 속 좁게 사과도 못하고. 자, 좀 질의 좀 할게요. 질의 좀. 넘어가. 내 질의 앞에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거야? 자, 하세요. 예. 자, 방용철 부회장은 김성태 회장하고 오랜 지인이죠, 친구죠. 뭐 한 30년 지기라고 제가 들었는데. 예. 그렇다 보면 뭐 운명 공동체라고 좀 봐야 되나요? 사업도 같이 하고. 사업을 하니까 이익 공동체, 뭐 경제 공동체 이렇게 봐도 되겠죠. 이익 공동체는 경제 공동체니까요. 예. 뭐 어차피 상하관계가 있는 제가 좀 보니까 이화영과 함께 우리 이화영 부지사와 함께 뇌물공여 외환법 위반이 됐는데 집행유예를 받으셨어요. 맞죠? 네. 그리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도 집행유예를 받고요. 예. 근데 같은 공범이었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는 징역 7년 8개월 실형을 받았더라고요. 같은 공범인데. 검찰에서 김성태 구형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수사에 적극 협조해 노력한 사정을 참작했다. 뭐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고요. 김성태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방용철 부회장 등은 너그럽게 선처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알고 계셨나요? 예, 법정에 나와서 이 얘기는 검찰의 진술 방향에 맞춰서 얘기했기 때문에 김성태 회장이 검찰의 방향과 맞췄다. 그래서 방용철 부회장을 구해줬다. 이런 구도가 설정이 되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해석하는 게 무리입니까? 같은 공범인 이화영 전 부지사는 7년 8개월. 어마어마해요. 7년 8개월이면. 근데 다 지금 집행유예 받으셨잖아요. 형평성이 어긋나잖아요. 방용철 회장은 봐준 거죠. 이건 검찰에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우리가 녹취록을 하나 볼게요. 우리 손소루 의원님 오전에 질의를 했는데 그건 좀 이따 제가 볼게요. 근데 그 방용철 부회장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13층에서 뭔가 얘기가 나오면 15층이 좀 좋아했다. 15층에서 조사를 받았죠. 방용철 부회장은. 그렇죠. 13층에서만 받았어요. 13층에서 받았고 15층에서도 그 15층 관련된 얘기는 어떻게 알게 됩니까? 아까도 좀 설명을 드렸듯이 예, 잠깐만 녹취록 한번 보고 설명해 주세요. 손설 위원과 우리 방용철 부회장과의 녹취록을 좀 한번 틀어주십시오. 15층에서 자본시장법 조사를 받을 때 어마어마한 프레셔도 받았고 진짜 13층에서 이화영 증인께서 좀 약간 협조가 되고 좀 온도가 좋으면 15층이 분위기가 좋고 그건 저희들이 이제 조사가 다 끝나고 나서 얘기했는데 15층 얘기하셨잖아요. 네. 15층 분위기 좋았다고. 예. 그러니까 13층에 1313호 거기 영상 녹화실 창고 여기에서 이루어졌던 박상영 검사의 수사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을 회유하고 압박해서 이게 성과가 얻으면
15층 분위기 좋아졌다는 거예요. 검사실에서도. 그 얘기를 지금 방영철 부회장이 얘기하잖아요. 예, 아까 김태현 이사도 증언에 얘기했고요. 같은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얘기의 맥락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찰의 의도대로 얘기하면은 수원지검 자체가 다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게 뭐냐? 김성태 전 회장이 검찰과 진술에 맞췄기 때문에 방영철 부회장도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집행유예 받으신 거예요. 자, 우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님. 지금 방영철 부회장이 저렇게 진술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위증하는 부분이 지금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조경식 회장도 이혼함을 올 리가 없다. 그리고 김국헌 그 이사장도 올 리가 없다. 그리고 안부수도 이혼함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방영철 부회장만 저렇게 인정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검찰이 주가 조작 관련해서 4,532억 배임 등 15건 전부 불기소를 했어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김성태, 방영철은 이 혜택을 받는 겁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제 해석이 맞습니까?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화영을 잡아 제대로 잡자. 그러면 이재명이 자동으로 잡힌다는 게 검찰의 스토리였고요. 여기에 누구냐? 김성태, 방영철은 이 진술에 맞추면 자신들의 이익이 뭐냐? 주가 조작을 봐주고 추후에 이 주가 조작된 돈 4,500억을 자신들이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논리가 성립이 된단 말이죠. 오랫동안 법조계도 있었고 금융감독원장님 오늘 얘기하셨잖아요. 주가 조작 정황 다 드러난 거 아닙니까? 상용에서 쌍방울. 이 진술이 방영철이 왜 저렇게 위증하는지가 자신들의 진술을 유지해야만 주가 조작을 무혐의 받을 수 있고 자신들의 네, 저희가 검찰에서 요청한 거를 성실하게 조사한 건 제가 와서도 확인했습니다. 확인했는데 그걸 왜 안 가져갔을까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보면 전후 맥락으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맥락으로 이해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예. 예, 대검에서 네. 네. 예, 맞습니다. 네. 네네. 뭐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사실은 그때 패스트트랙으로 그 주가 조작 그 사건 조사랑인데 KH 그룹하고 장원테크를 다 조사한 거를 그 증선이 패스트트랙으로 해서 보냈습니다. 그 부분도 사실은 그 금액이 굉장히 그 김성태 회장까지 포함해서 공범으로 돼 있던 사건인데 그 부분도 수사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 좀 띄워봐 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쌍방울과 경기도의 연관성 할 때 쌍방울과 경기도의 연관성은 확인하지 못했다. 그것은 이창현이라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되자마자 특별수사관을 시켰는데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관성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리오나움은 필리핀에 없었다라고 하는 게 국정원장의 그날 보고였습니다. 방영철 증인은 잘 들으세요. 국정원장이 와서 이야기했어요. 여러분이 말한 게 전부 다 허위라고 하는 것을.
아시겠죠? 그때 류호남은 제3국에 체류했다. 다음 저도 넘겨주세요. 배상윤 확인서 오른쪽에 배상윤 KH그룹 회장입니다. 크게 한번 읽어보겠어요. 김성태 쌍방울 회장과 배상윤 KH그룹 회장 본인이 2019년 북한과 업무 협약을 맺은 것은 사업상의 목적이 있었으며 경기도와는 무관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혀 무관한 일이었다고 과거 SBS와 인터뷰한 내용은 모두 사실임을 재확인합니다. 2026년 4월 14일 오늘입니다. KH그룹 회장 배상윤. 필요하면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KH그룹 회장이 자기 얘기만 한 게 아니라 김성태 얘기도 같이 했어요. 방영철 증인 잘 들으세요. 위가 벌써 마음이 흔들려서 다 정리하고 있어요. 조경식 증인 잠깐 나오세요. 다음 확인서 넘겨줘 보세요. 이 내용은 김성태 불출석 사유서 맨 위에 있는 줄 파란색만 읽어볼게요. 이재명 대통령과의 제출인 김성태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직접적인 공범관계를 부인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다 이재명과의 직접적인 공범관계가 없다라고 정리하는 겁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거는 방용철 PC에서 2019년 7월 1일이에요. 여러분, 이 대북 돈을 보내거나 이런 작업은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이루어집니다. 그 중간에 방용철 PC가 아니라고 본인은 이야기하지만 방용철이 지시한 내용이다. 이건 인정했죠? 그렇게 하면 인정하겠다고. 3. 협의한 건 1. 최우선적으로 회장님의 방북을 추진한다. 내의 지원 문제, 회장님 방북 문제, 아태평화 교류협회와 함께 3자 합의로 추진한다. 이 회장님은 조경식 증인 누굴 이야기하는 겁니까? 김성태 회장입니다. 김성태 이야기이고, 김성태 증인과 그리고 배상윤 증인과 우리 조경식 증인은 가까운 사람들입니까? 34년을 같이 오고 있습니다. 34년을 같이 했고 필리핀에서는 김성태와 한 방을 썼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요즘도 소통합니까? 예, 만나고 있습니다. 소통도 많이 하고 있고 김성태 회장은 나오고 싶어 합니까? 진짜 많이 나오고 싶어 합니다. 이 자리에 많이 나오고 싶어 합니까? 예. 어떻게 하면 나오겠다고 합니까? 지금 의원님들이 다루시는 그 10년차 어린 검사를 상대로 박상용 상대가 아니라 예, 우리를 흔들어 놓은 것은 이원석이고 한동훈이었다. 맞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이었다. 이런 이야기죠? 맞습니다. 예,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 띄워주세요. 1313호에 이화영 증인 잘 보세요. 김영남 증인 잘 보세요. 모두 잘 보세요. 5월 2일 날 나오고요. 화요일, 수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그렇게 불러요. 김영남 증인, 박상용 증인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평일에 이화영 증인이 바빠서 휴일에 불렀다고. 말이 됩니까? 다음 거 넘겨봐 주세요. 이 자료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이 자료 한번 읽어볼까요? 김영남 증인 잠깐 멈춰주시고 김영남 증인 나와보세요. 아까 거로 다시 한번 돌려가 보세요. 자, 여기 보면 23년 5월이에요. 5월 17일을 기점으로 월화수금 불렀죠? 그래요 안 그래요? 월화수금 보입니까? 거기 볼 생각하지 말고 거기 앞에 보세요. 가까운데. 날짜가 일주일에 한 번 꼴인 것 같습니다. 화요일
수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17일, 19일, 15일, 16일, 17일, 19일 안 보여요? 요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때 그 재판이 주 2에 진행됐던 거 맞고 그래서 주중에 한 번, 주말에 한 번 나와서 출석하는 걸로 그 얘기했던. 또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이거는 5월 22일, 23일, 24일, 25일, 26일 부처님 오신 날 그리고 5월 31일 공휴일까지 싹 다 불러요. 이화영 지사도 놓치고 있을 겁니다. 이거는 수원지검에 우리가 가서 모든 출정 기록을 하나하나 다 뽑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뽑은 게 60회가 아니라 3월에서 5월 정도까지만 했는데 118회예요. 5월 달에 그 재판 일정을 한번 확인해 주시면 재판 일정과 재판에 수사 일정하고 비교해 보시면 김영남 정확하게 증인 아실 겁니다. 재판은 재판을 나가야지 왜 검찰이 옵니까? 아니, 당연히 재판에는 검찰이 못 오죠. 재판하고 이게 재판 뭐예요? 없을 때 검찰이 출석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평상시에 주중에 면회도 있고 뭐도 있고 그래서 주말에 불렀습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위증입니다. 들어가세요. 김우영, 김동규 교도관 잠깐 나와 주십시오. 김동규 교도관님, 네. 5월 17일 김동규 교도관님 거 한번 띄워봐 주세요. 오늘 교도관님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예. 우선 5월 17일 저녁 도시락은 회덮밥으로 평일 저녁인데 외부 도시락으로 영상 녹화실에서 식사를 하게 한 이유 검사실하고 이야기됐으니까 그렇게 하면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다. 이 말씀하신 거 맞습니까? 예,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5월 1일부터 7월 김성태 개호하는 동안 주로 육회 덮밥이나 외부 도시락이 들어갔다. 기억하는 이유는 육회 덮밥을 도시락으로 교도관들이 자주 먹게 돼서 지겹다고 했다. 교도관들 것까지 같이 들어왔다는 거죠? 예, 내려가서 도시락을 육회 덮밥 등을 가지고 올라오셨죠? 예,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 개였습니까? 예, 양이 좀 됐습니다. 양이 많았죠? 양이 많아서 2명, 3명이 가져갔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기도 한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양이 아주 많다는 거예요. 박상웅이 1313호실에 몇 번 왔냐고 특정하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출소 후 김성태의 조사가 있는 날이면 와 있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전진걸 교도관께서는 박상용에게 항의도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거는 제가 보지는 않았고 제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구치감으로 내려가서 저 육회 도시락을 먹은 적도 있습니까? 예, 휴일에는 보통 이제 검사실에서 도시락을 제공했는데 그때는 이제 식사 시간 맞춰서 이제 수용자를 구치감으로 이제 이동시킨 후에 거기서 이제 먹었습니다. 그럴 때는 구치감 안에서 먹겠습니까? 아니면 판 깔고 먹었습니까? 거실에서. 구치감 안에서 먹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교도관들도 또 거기서 먹었습니까? 예, 저희도 이제 수용자 개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구치감에서 이제 먹었습니다. 그러면 휴일에는 검사실에서 산 도시락입니까? 예, 저희가 휴일에는 그 수용자 식사를 조달하는데 이제 차량 문제도 있고 해서 주로 이제 검사실에서 제공하는 걸 먹었습니다. 검사실 제공인지 쌍방울 제공인지 정확하지 않죠? 예, 저희는 이제 주문을 이제 검사실에서 하는 걸 봤기 때문에 검사실에서 시킨 줄 자, 먹었습니다. 평일 저녁 외부 도시락을 영상 녹화실에서 식사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 안 되죠. 그리고 그렇게 박상웅처럼 계속 와서 조사가 있는 날이면 와 있거나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안 됩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우리 수원고검장님, 이런 식으로 수사했어요. 다 드러났거든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매우 잘못된 수사 방식입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지금 서울고검에서 감찰 진행 중이라서 조만간 아마 결과 발표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국민께 이런 본인이 하시지는 않았지만 한 번도 해보신 적은 없지만 이런 식의 수사 방식, 잘못된 방식이 있는 것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그래도 사과하시는 건 어떻습니까? 네, 제가 뭐 대표할 입장은 아니긴 하지만 저도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벌써 29년째 검사 생활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한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거 아닌가, 국민들께 또 속죄의 말씀 드리는 게 검사로서 도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검찰은 지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서 국민들께 한부만 도려내는 절제된 수사를 하겠다고 약속드려 왔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철저하게 이행되지 못해 왔다는 점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국민들께도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립니다. 예. 다음은 재보충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보충 질의는 3분으로 하겠습니다. 예. 예. 차규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김태균 회의록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게 왜 문제냐? 관련자들 진술 말고는 그 유일한 비진술 증거로 검찰과 법원이 높게 활용을 했기 때문입니다. 일단 김태균은 업종에서 2018년경에 지인을 통해 김성태 회장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전에는 이름만 알고 지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전에 쌍방울 관계자 등의 증언에 했을 때 10년 이상 되었다는 것입니다. 명백한 위증입니다. 그리고 김태균은 법정에서 김성태한테 받는 게 없다, 투자자한테 받는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했다가 나중에 다시 물었을 때는 김성태한테서 2% 받는다, 투자자들한테도 별도로 받는다. 그런데 이 양반은, 김태균 씨는 본인은 7억 정도 손해를 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김성태에서 아무것도 받은 것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증언이었습니다. 이 부분도 향후에 위증죄 등으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아까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리호남의 필리핀 체류 가능성 관련해서 아까 중국에 제가 생체 정보 2018년 4월부터 전면 시행됐다고 말씀드렸는데 필리핀 자료에 하면은 필리핀 2017년 12월부터 생체 정보를 이용한 출입국 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상식적으로 배로 밀입국하지 않는 이상은 중국, 필리핀 그 먼 데까지 64세가 넘은 리오남이 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송명철이 와 있었는데 왜 리오남에게 줍니까? 다음에 잠깐 시간 먼저 주시고 김국훈 증인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예, 증인 수원지검 참고인 조사받은 뉴스타파 보도에 하면은 리오남은 마닐라에 오지 않았다고 검사가 신문 왔을 때 두세 번 크로스체크해서 답변을 했다. 하지만 조서에는 그게 담겨져 있지 않았거든요. 네. 자, 맞죠? 그런 사실이 있죠. 분명히 검사한테 그 답변을 했는데 조서에는 담겨지지 않았었죠. 네. 그 검사가 누굽니까? 최성규가 두 번 했고 순서로. 그다음에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누군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박상용 수사 전입니까? 수사 후입니까? 후입니다. 그러면 임성수 아니면 이경환? 잘 기억 안 납니까? 기억은 안 납니다. 하여튼 네. 말했는데 조서에 담기지 않았다는 거죠. 네. 예, 됐습니다. 그다음에 김영남 증인, 아까 증인이 국정원 문건 검찰에 선별한 적 없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런데 자, 이 도표를 보시면 23 4월 20일에 수원지검은 국정원에 자료 제출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한 36건은 이미 제출 받아요. 그리고 대북 수집 관련 66건은 목록만 받습니다. 자, 한 달 후에 23년 5월 10일 유도현 국정원 검사가 대북 수집 66건을 열람을 합니다. 그리고 13건을 특정을 해요. 그리고 압수수색 올 거니까 대비해라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23년 5월 19일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는데 유도현 검사가 준비했던 13건만 압수수색을 합니다. 자, 그리고 6월 20일에 정보관 국정원 직원에 대한 이 신문이 있었어요. 그때 검찰에서 압수수색 13건만 제시를 하니까 이 정보관이 뭐라고 하느냐, 13건 말고 더 있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법정에서 직권으로 6월 20일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합니다. 그래가지고 검찰에서 새로 이제 압수수색을 해요. 근데 검찰이 이미 확보하고 있는 이미 제출받았던 4월 20일에 받았던 36건 중에 32건만 압수수색을 합니다. 대북 수집 정보 60여 건 중에
네. 스마트폰 정리해 주십시오. 이후에도 북한이 안보수도 기밀을 빼고 3차 대우를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네. 제출이 안 됐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국정원 자료를 선별해서 제출하지 않았다는 그런 걸 할 수 있는 겁니까? 국정원 압수수색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뭐 압수영장 가지고 와서 뭐 뒤지고 이런 게 아니고요. 그 근거로서 그 압수영장을 제시를 하고 국정원에서 주는 자료를 받아오는 형식으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 걸 알고 예. 있습니다. 13건 말고 거절이 임제출받아서 그거를 제출 안 했잖아요. 그럼 네. 경기도를 게재해라. 검찰의 불인과 반대되는 자료들이 있었는데 법을 제출 안 했다는 겁니다. 그렇지 예, 않은 예, 걸 알고 예. 있습니다. 예. 대관이 자료가 잘못했어요. 예, 검찰이 잘못했네. 다음 그 3분씩 하셔야 12시 전에 끝날 것 같고요. 백정화 우리 사모님 등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오늘 얘기도 못하고 그랬는데 좀 골고루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건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 멈추시고요. 뭐죠? 김영남 의총인 이쪽으로 좀 오시죠. 이쪽으로. 예, 부천시병 이건태 의원입니다. 아까 대검에서 파견된 조주현, 이유환, 한강일, FIU의 정일권 검사 얘기가 나왔는데 조주현, 이유환, 한강일 검사가 15층에서 근무했습니까? 예, 15층에서 근무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맡은 업무는 쌍방울 그룹의 횡령, 배임, 또 주가 조작 이런 사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 누가 지휘했죠? 지휘는 수원지검의 검사장 차장이 지휘를 했습니다. 지금 본인이 지휘하지 않았습니까? 예, 저는 지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대검에서 직할로 내려보냈고 형사 6부장도 지휘를 하지 않고 차장 검사하고 검사장이 직접 지휘했네요. 그 중에 한강일 검사는 원래 6부 소속이었는데 업무 분장상 좀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13층에서는 박상용 검사가 대북 송금 파트를 수사했네요. 13층에는 박상용 검사만 있었고요. 나머지 검사들은 다 15층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13층과 15층이 합쳐서 형사 6부 검사들은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증인이 지휘했네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방영철 검사가 13층에서 이화영 증인이 협조를 해서 기분이 좋아지면 15층도 좋아진다. 이 말이 굉장히 큰 포인트가 있어요. 대북 송금 사건에 이화영 부지사가 협조를 해서 분위기가 좋아지면 횡령 배임 주가 조작 사건도 봐주는 식으로 슬슬 약하게 수사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굉장히 핵심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두 사건이 연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대검에서 직접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관장했다 하는 증인이 오늘 도출된 겁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박상용 검사가 수사에 협조하면 이재명을 주범으로 만드는 진술을 해주면 보석해주고 영장 제청하지 않겠다고 말을 했어요. 평검사가 이 말을 하려면 부장이나 아니 검사장까지 만약에 진술이 이렇게 나오면 보석해줄 수 있습니까? 라고 먼저 내락을 받아야 돼요. 제 검사 경험은 그래요. 그런 것을 내락을 박상용 검사가 증인한테 받았습니까? 그런 사실 없습니다. 그러면 800만 불이 오로지 경기도를 위한 돈이고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이었다면 1억 달러짜리 사업권을 주는 계약을 하면서 북한은 쌍방울한테 받는 대가가 뭐죠? 그 재판의 실체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좀 말씀드리기 북한이 어렵습니다. 쌍방울로부터 단 한 푼도 받지 않으면서 1억 불 사업권 계약을 해줄 수 있다고 지금 생각합니다. 관련 내용은 전부 다 재판 과정에서 공방이 좀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지금 대답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상식에 반하는 결정을 한 거 아니에요? 그렇진 않습니다. 네.
네. 상식적이지 못합니다. 들어가세요. 박선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와주세요. 잠깐 끊어주시고. 네, 오늘 매우 중요한 그 증언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본인이 재경청괄 본부장이니까 기업 관련해서 나는 횡령을 한 적이 없다. 횡령을 묵인한 적도 없다. 김성태가 자기 돈 100억을 북한에 갖다 현찰로 바쳤다. 그 이야기죠. 그리고 30여 명이 넘는 직원들이 2만 달러, 1만 달러 이렇게 쪼개가지고 뭉태기로 만들어가지고 불법적으로 중국에 가서 북한에 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정보관님, 뒤에 정보관님, 그 한번 보세요. 그 이화영 접촉 결과 본인이 쓴 보고서입니다. 네네. 생각나죠? 지금 제가 안 보이죠? 화면에 시차가 있어서 그런데요. 며칠째입니까 그게? 예, 지금 보이죠? 이화영 접촉 결과. 그래서 이화영이 어떤 사람이다. 대상자 쭉 쓰고 마포 소재 일식집에서 2018년 9월 21일 만났고 이화영 인적사항을 썼죠. 네네네. 네. 왜? 이화영을 제대로 좀 우리가 국정원에서 활용을 해야 되겠으니까. 그래가지고 예. 이화영에게 48번 번호를 부여하죠. 그리고 여러 보고서에 48호 대상자 또는 협조자 48번이 나와요. 특히 10월 11일 김성애를 접촉하고 김성애가 혹시 있을 김정은의 남쪽 방한을 점검하러 온다 하니까 이건 대박 정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그다음에 아니 그거 다음 보고서. 예. 그래서 처음에 우리 국정원 입장에서는 북한이 먼저 통일전선부 아태이가 안부수를 초청하는 것을 보고 안부수가 대남 경제 공작을 한다 보고 우리가 대응 전략으로서 여건 개척을 합니다. 그다음 그래서 우리 공작반이 안부수와 이화영을 연결해서 통전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첩보를 획득하려고 하는데 드디어 이화영이 북에 가서 김성애, 김영철을 만나고 김정은 서울 방문 전 남쪽 분위기 직접 점검. 이건 초대박 첩보죠. 그다음 그런데 갑자기 안부수가 따로 놀기 시작합니다. 특히 12월 22일부터 26일 안부수가 평양에 들어가서 김영철, 김성애, 박철 등을 만나죠. 여기 이 공간은 초대소죠. 네. 초대소는 뭡니까? 국가보안법 제4조 잠입, 탈출, 사형, 무기,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북측 최고 간첩, 정책 만나서 임무 지시 하달 받은 거랑 똑같죠. 국가보안법 제6조를 의율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부수가 안부수를 비롯해서 쌍방울에 이사로 들어가서 쌍방울 사업을 합니다. 경기도도 안 하고 국정원에 더 이상 돈 받는 협조자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의원님 죄송한데요. 의원님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너무 자세하게 나오다 보니까 제가 네. 말씀드린 게 약간 제한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 안부수와 쌍방울이 한 팀이 돼서 안태위가 금년도 추진 사업 5월 12일부터 16일까지 금년도 추진 사업에서 확실하게 경제 공작 확장에 들어가고 경기도의 DMZ 포럼 행사 등 경기도는 배제하게 되죠. 예, 그런 완전히 다 검찰에 저기 보고서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 압수수색을 통해 가지고 이제 검찰에 넘어간 저도 이제 사실 그 보고서는 처음 봅니다 지금 처음 보고 예. 5월 12일 이후로 김성태의 주가 조작과 김성태의 대북사업, 김성태의 광수로 살다 의전이란 말을 처음 듣는데 남북관계에서 그들끼리 만든 영어죠. 네, 저도
처음 듣습니다. 네네 그런 명칭은 예. 네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그 위원장님 네, 한 1분만 잠시 좀 짧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1분입니다. 예예. 그 4월 3일 날 박선원 위원님께서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 그 뭐 첩보원, 공작원 뭐 이런 그 호칭을 쓰셨는데요.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화영 부지사께서는 예전부터 북한을 잘 알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저와 제가 몸담고 있는 국정원을 도와주신 거지 그 무엇을 바라거나 뭐 그런 게 전혀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저희 그 정보기관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외부에 국민의 협조가 없으면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 조직입니다. 그런 측면을 좀 많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양분함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협조자라기보다는 일방적으로 도움을 주신 그런 고마운 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예, 증인 고두성 서현욱 증인 나오세요. 시간 문제 주시고. 예, PPT 띄워보세요. 지난 수원지검에서는 5월 17일 여러 술파티에 대한 자체 감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게 발표문입니다. 발표문 중에서 눈에 띄는 게 쌍방울 관계자와 음식조차도 반입한 사실 일체 없으며 외부인이 가져온 식사를 제공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습니다. 23년 5월부터 7월까지. 이 발표문은 법무부 TF 발표문과는 객관적으로 틀리고 우리 국정조사 진행 과정에서 나온 내용과도 틀립니다. 객관적으로 허위, 그러나 주관적으로도 허위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주관적으로도 허위했다면 또 다른 범죄 행위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의심이 강하게 듭니다. 다음 PPT 한번 봅시다. 이건 고두성 증인이 조사한 녹취입니다. 외부 음식이 전혀 반입될 수도 없고 교도관이 다 커트를 하시는 거잖아요. 외부 음식 줄 수 없다고 해서 약간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질문 자체가 그건 그렇다 치고 전진걸 외부 음식은 좀 반입이 된 적은 있어요. 반입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고두성 증인 자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영상 녹화에서 초창기 작년 한 2월 3일 정도에 영상 녹화 식사를 한 번 한 적은 있긴 있다고 하던데 혹시 거기 관련해서 좀 아시는 게 있으면 물어봅니다. 그리고 전진길 의원이 분명히 음식이 반입됐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것을 고두성 증인은 지난번 증인 때 이것을 보고 자료에 남겼다고 했죠. 맞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본인 증인말할 때 작년 2월 3월에 영상 녹화실에서 식사한 사실이 있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알게 됐어요? 그 다른 교도관을 통해서 들었던 것. 전화 들어왔어요. 예, 예. 자, 그러면은 이러한 내용들이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음식 자체 전혀 반입한 사실이 없다. 예분이 가져온 식사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서현욱 증인 이런 객관적 자료가 다르게 보고면 왜 써졌죠? 저희가 그 당시에 이제 전진걸 교도관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갔던 다른 교도관들을 저는 다 조사했습니다. 예. 해 보니까 그분들이 저는 일치해서 외부 음식에 반입은 없었고 그리고 커피와 과자를 기억했던 일부 교도관들이 계셨는데 모두 다 검사실 내지 회의실에 있던 커피와 과자라고 일치되게 진술했습니다. 아니 예. 이게 음식을 반입했다고 지금 전진결한테 증인을 들었잖아요. 고두성 증인이. 네. 그 보고서 올라왔죠. 맞습니다. 네. 그래 어떻게 전혀 반입이 안 됐다고 보고서 썼냐 이것이지. 내가 이걸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전진걸 교도관님이 혼자 들어가신 게 아니고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다수의 교도관과 함께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함께 그러면 들어갔던- 전진걸 의원만 그러게 전진걸 교도관만 그러게 이야기하고 나머지 교도관들은 다르게 이야기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교도관들은 외부 음식이 없었다거나 커피와 과자를 기억했던 교도관들은 모두 다 검사실 내지 회의실에 있던 커피와 과자라고 일치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 분만 그렇게 말씀하셨고
왜냐하면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갔던 교도관들입니다. 네. 아니 왜냐하면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상황을 목격했던 모든 분들이 전진걸 교도관님을 뺀 나머지 교도관들을 모두 다 그렇게 맞. 예. 네네네. 네네. 네네. 네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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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저희는 상세하게 적어놨습니다. 거기에. 네네. 근데 저는 지금 자료 제출하세요. 낼 권한이 없으니까. 네네네. 네네네. 네네. 네네. 네네네. 네네네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줄 권한이 없습니다, 제가. 예, 수원고검장님 자료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그 지검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록이라서요. 그거 네. 보면 직접 하여튼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네네. 네네네. 수원지검으로 좀 이야기해 네네. 주셔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저희가 그때 들었던 내용 모두 다 상세히 기록하였습니다. 자, 예, 예. 서현욱 예예. 저기 검사님, 네네네. 증인님, 네네. 그러니까 음식도 들어갔고, 그렇죠? 예, 같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그런 건 다 다시 확인이 되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전진걸 교도관님 한 분으로 기억합니다. 저는 하여튼 그 한 분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때 같은 시간에 오늘 같은 아까 장소에 제가 있었던 교도관 증언하는 거 들으셨죠? 네네네네. 들어보니 음식도 들어가고 다 들어갔구나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진상 조사할 때 서한욱 제 기억으로는 검사. 한 분이었고, 네네네. 서한욱 검사, 네네네. 야 네네. 정말 거짓말들을 너무 잘하는구나.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걸로 보여집니다. 네네. 네네. 예예 보십시오. 예. 예예 보십시오. 예. 예, 예예예. 자, 예, 이따가 불러보세요 한번. 예, 예, 들어가시고요. 전진걸 교도관께서 나와 계시니까 이따가 다 불러보시죠. 다음 곽규택 위원 질의하세요. 예, 저 김영남 증인 앞으로 좀 나와 주시죠. 시간 좀 멈춰 주시고. 예, 오전에 잠시 그 국정원 문건을 압수하게 된 경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하셨었는데 네. 그 국정원 문건 중에 2018년 12월 3일자가 있고요. 2019년 1월에 작성된 문건이 두 가지가 이렇게 내용이 있는데 그 혹시 제가 말씀드리면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네. 그 12월 3일 문건에는 안 부수가 북한의 김성애한테 스마트팜 시범농장 사업 추진해야 하는데 200~300만 불 정도 만들어 줄 수 있느냐 하는 내용을 들었다고 하는 국정원 문건이 하나 있어요. 네. 그리고 2020년 1월 30일자 국정원 문건에는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호남이 김한신한테 쌍방울 계열사 주가 띄워주는 대가로 수익금 일부를 받기로 했다고 하는 내용을 말한 것을 김한신이 국정원 직원한테 이야기를 한 것을 또 옮겨 적은 이 국정원 보고 문건이 있어요. 그 기억하시죠? 두 가지. 구체적인 내용까지 명확히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앞에 거 12월 3일 거는 법원에서 신빙성이 있다 해서 증거로 채택을 했고 예.
두 번째 문건은 이건 신빙성이 없다. 그래서 증거로 채택을 안 한 거예요. 증인 기억나십니까? 그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까지는 제가 정확히 잘 기억을 못합니다. 근데 그 12월 3일자 문건 그 압수수색하고 할 당시에 예, 그 국정원의 보고서가 존재한다 하는 내용을 예. 당시에 조사를 받던 이화영 피해자가 이렇게 검찰에다가 알려줘 가지고 그 문건을 확보하게 된 겁니까? 제 기억으로는 법정에서 그래서 얘기를 했던 걸로 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국정원 문건이 있다. 예, 예. 국정원 문건을 확인해 보면은 알 것이다 이런 주장을. 그러니까 이화영 예, 이화영 당시 조사받던 쪽에서 먼저 말했다는 거죠. 예,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국정원 직원 중에 이화영 씨하고 친척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런 보고서가 작성됐다 하는 것을 이화영 당시 조사받는 사람한테 이야기를 해줬고, 예. 그러니까 이화영이 내가 자백하는 것이 맞으니까 당시에 국정원 문건도 작성된 게 있다. 그걸 확인해보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문건이 압수된 내용이라고 하는데 맞아요? 그 사실은 제 기억에는 저희가 수사 단계에서는 국정원 문건을 사실 확보할 생각을 못했었고요. 네. 재판 과정에서 이화영 증인이 계속 그 국정원 문건 얘기를 해서 예. 그래서 그 재판부 통해서 그 국정원 문건을 확인했던 걸로 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지금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지금 오늘까지 해야 돼서 차수 변경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3분씩 질의하면 다 못 맞힐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3분씩만 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용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분 딱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천 서울 이용우 의원입니다. 수원지검 입장문과 관련해서 질의응답 과정을 들어보니까 참 황당하기 짝이 없는데요. 아니 음식물 반입하고 참고인도 아닌 사람들 김성태 수발들러 숱하게 들락날락거리게 하고 술이 들어가서 술 마시게 하고 검찰청사에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고두성, 서현욱 이런 검사랍시고 이런 분들이 책임을 지기는커녕 조사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직접 했어요. 이런 조사가 세상 천지 어디 있습니까? 조사를 받아야지. 그래서 말이 안 돼서 객관적인 제3자가 지금 서울고검의 인권침해 점검 TF 법무부 이런 데서 진상조사하고 감찰하고 하니까 입장문이 전혀 허위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오늘 나와가지고는 또 엉뚱한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어요. 다 위증인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 먼저 지적을 하고요. 시간 멈춰주시고 김영남 증인 앞으로 나와주세요. 그 대북송금 관련해서 이윤환, 조주현, 한강일 검사가 수원지검의 15층에 파견 겁니까? 대검에서? 한강일 검사는 원래 수원지검 소속이었고 나머지 두 분만 파견? 파견 왔습니다. 파견 형식이에요? 뭐 어떻게 인사 발령을 받은 겁니까? 저는 파견 형식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대검에서는 원래 뭐 했어요? 대검에서는 뭐 연구관 직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담당했던 그 당시 대북송금 관련 수사 파트는 뭐였어요? 이 사람들? 그 쌍방울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금융 관련된 때문에 금융 관련된 좀 전문성이 있어서 그 부분에만 한정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근무하다가 다시 돌아갔어요? 정확하지는 않는데요. 한 23년 한 6월이나 7월경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 제3자 뇌물 관련해서도 이 사람들 같이 수사했습니까? 아닙니다. 쌍방울 전혀 안 했어요? 관련해서만 수사한 걸로. 이 수사 과정에서 대검에 계속 수시로 보고하고 지시받고 했다는 거죠? 수사 상황은 대검에 계속 보고는 했습니다. 검찰이 안부수와 김성태, 이화영과 방용철 그 외국환 관리법 위반 관련해서는 별도로 순차적으로 기소를 했잖아요. 예. 이렇게 그렇습니다. 분리해서 순차적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소를? 그때 기억에 일단 신병 확보가 좀 있었는데 신병 확보 그 구속 기간이 최대 20일입니다. 20일 협조가 되는 안부수를 먼저 기소해가지고 판결 받아서 그 순차적으로 뒤에 사건에다가 영향 주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니었던 안부수 씨도 제 기억에 자, 태포 쌍방울 협정으로- 대북송금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인데 실체는 예. 그것을 외국환 관리법 위반하고
또 이후에 수차적으로 뇌물로 또 의율하려고 수사를 계속 진행했잖아요. 결과적으로 최근에는 동일 사건으로 중복 기소라해서 공소기각 당했죠. 맞습니까? 최근 내용은 제가 잘 알지는 못합니다. 모른다고요? 제가 그만둔 지 지금 얼마 전에 언론에서 떠들썩하게 공소기각 판결 나왔는데 본인이 담당했던 사건이었고요. 죄송한데 정말로 제가 잘 모르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쌍방울 대부 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한 거래법 위반이라든지 뇌물 같이 수사를 해서 같이 기소를 해야 될 특경으로 보이는데 이것을 따로 분리해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네, 마무리해 주시죠. 네. 하여튼 마무리해 제 주시죠. 기억으로는 그때 사람들이 그 체포영장으로 강제 신병 확보가 되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구속시킬 수 있는 기간이 20일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범죄를 먼저 기소를 했던 걸로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네, 다음으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도관들 많이 나오셨는데요. 전부 잠깐 일어나 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마이크를 좀 갖다 드리고요. 마이크 누가 갖다 드릴 수 있나요? 무선 마이크가 있나요? 잠깐 시간 멈춰 주실 수 있나요? 네, 시간 멈춰 주시고요. 마이크 좀 갖다 주실래요? 지금 오늘 우리가 하루 종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연어 술 파티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소주를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인데요. 우리 교도관들 중에서는 지금 음식 반입은 한 분만 음식 반입을 봤다 이렇게 진술하신 것 같은데, 자, 이화영 증인이 술을 먹어서 술 냄새가 나거나 얼굴이 홍조로 바뀐 것을 본 교도관이 있으신가요? 한번 왼쪽부터 쭉 답변 한번 해보시죠. 그런 적 있습니까? 보신 적 있습니까? 마이크를 그렇게 넘기시면 네. 잘 안 들립니다. 본 적 없습니다. 네, 그다음. 저도 본 적 없습니다. 예, 본 적 없습니다. 예, 본 적 없습니다. 네, 본 적 없습니다. 예, 저도 본 적 없습니다. 네, 본 적 없습니다. 예, 본 적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본 적 없습니다. 네, 뒤에 한 분 더 계시죠? 네. 뒤에 계신 분도 본 적 없으십니까? 냄새를 느끼거나 한 적 없으십니까? 우리는 내가 처박을 먹었냐 이런 질문에서는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술 냄새를 맡거나 홍조가 된 것을 본 적이 있냐고요. 그 질문에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앉으십시오. 자, 이 많은 교도관들이 한 번도 이화영 증인이 홍조를 띠거나 술을 먹은 듯하게 냄새 난 것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연어술 파티로 작년부터 올해까지 지금 시끄럽습니다. 지금 이 사건 뭡니까? 돈은 갔다. 자, 이화영 증인 옆에 있는 우리 서민석 증인, 뭐 지금 비웃고 있는 겁니까? 제가 비웃는지 아닌지를 의원님께서 표정이 왜 어떻게 하세요? 그러십니까? 저는 내 하고 생각하고 싶을 때 다음에 말 하고 시키면 싶을 때. 뭐를 할까 생각하고 있었어요. 참 당당들 하십니다. 자, 이화영 증인, 캠핑스키 그 선양의 캠핑스키에는 왜 가셨습니까? 선양의 캠핑스키 호텔이 언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아까 나온 동영상이 선양의 캠핑스키입니다. 거기 가서 이재명 대통령 만들겠다고 하고 2024년 5월에는 김성태에게 이재명과 통화했다. 이재명이 좋은 일 해줘서 고맙다.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전혀 그런 적 없습니다. 자, 그런 적이 없다. 네,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으셨습니까? 네, 마무리해 주시죠. 저는 술을 마셨다고 한 적 없어요. 제가 술 마셨다는 얘기를 들으셨습니까? 저는 마신 적 없죠. 저는 입에 대니까 술이어서 안 마셨다는 거죠. 뭐가 증언이 바뀌어요? 뭔 진술이 바뀌어요? 저는 초지일관
종이컵에 술이 따라져 있기 마셔보 입을 대보니까 술이어서 입에 대고 안 마셨다 이렇게 얘기했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나경원 의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예.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다음 진행합니다. 나경원 의원님 이미 위증죄로 한번 고소하셨잖아요. 또 해보세요. 마무리해 주세요.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3분씩 정확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영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편하네요. 그냥 위증죄로 그냥 밖에서 고발해버리면 그냥 검사들은 수사도 안 하고 기소해버리고 뭡니까 이게? 깝깝하네. 서현욱 검사 앞으로 모실게요. 좀 전에 그 당시 전질근 교도관과 같은 시간 단속 갔던 교도관 전원 다 조사했는데 전진걸 교도관 빼고는 커피와 과자 기억했던 교도관들이 전부 다 검사실 또는 회의실에서 있었던 커피와 과자라고 일관되게 얘기했다. 맞죠? 맞습니다. 교도관님들 잠깐만 다 일어나 주십시오. 시간 멈춰주세요. 시간 좀 멈춰 주세요. 마이크 좀 주시고. 저희가 조사한 거 PT 한번 들어주세요. 검사님은 법무부에서 조사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데 조사하니까 대부분 다 봤어요. 밖에 외부 음식 나온 거. 한 번씩 들어볼까요? 교도관님들 외부 음식 본 사람들 한 번씩 손 한 번만 들어보세요. 외부 음식 본 사람들 다 봤네요. 뭐예요 이거? 뒷 보세요. 싹 외부 음식 봤는데 무슨 전진거 교도관 한 명 빼고 다 못 봤다고 증언했고 이거 똑바로 조사한 거 맞아요 그럼? 저희가 조사할 당시를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조사할 당시에는 못 봤다가 갑자기 본 겁니까? 이거 법무부 조사 뒤에 내용도 봐도 커피를 주로 테이크아웃해서 사왔습니다. 뭐 검사실 안에 카페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조사할 당시에 들었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원지검에서 똑바로 그럼 조사 안 한 거 아니겠습니까? 수원지검에서 조사할 당시에 보셨던 분 계십니까? 다 못 보셨어요? 수원지검에서 조사할 때. 수원지검에서 조사할 때 외부 음식 봤다고 대답한 사람이 있습니까? 전지호 교도관 혼자뿐이에요? 말씀하세요. 네. 전지호 교도관 말씀하시고 오인택 사무관님. 네. 제가 좀 시간이 좀 오래 지나서 기억을 못 하거든요. 근데 제 폰이 갤럭시 폰이라서 그 당시 고두성 검사님이랑 통화한 내용이 있습니다. 네. 그걸 좀 틀어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들어주세요. 마이크 좀 올려주시고 시간 멈춰주시고 잠깐. 예, 시간을 이렇게 계속. 좀 작동 좀 같이 해주세요. 행정실에 지원을 좀 해주셔야지. 이렇게. 예? 같이 행정실에 좀 지원을 해주십시오. 네, 보성사입니다. 예, 출정과 다시 잠깐만요. 여기 행정실 지원하면 앞쪽으로 나오셔서 여기서 들려주세요. 네. 제가 일부러 녹화하려던 건 아니고요. 예. 제 폰이 자동 녹음입니다. 예. 네. 마이크에다가. 네, 보성사입니다. 예, 출정과 부사 전진범입니다. 송호 취소입니다. 예. 아닙니다. 예. 아무튼 제 죄송합니다. 혹시 그러면 그 술이 제공될 수 없는 상태였잖아요. 그렇죠. 거기서는 외부 음식이 전혀 발견될 수도 없고 교도관님이 다 커트를 하시는 거잖아요. 외부 음식 줄 수 없다고 해서. 근데 외부 음식은 반입이 된 적은 좀 있었는데 내가 뭐 몇 번 검사실에 요청을 했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가지고 외부 뭐 다과나 뭐 커피 같은 거는 좀 반입이 좀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술 같은 거는 없어. 술은 제가 못 봤습니다. 그쵸. 이화영이나 김성태 방영철에서 술 냄새가 나거나 이런 적 있었습니까? 저는 맡아본 적이 없습니다. 술 냄새 난 적도 없었고 세 명이 얼굴이 동시에 빨개지거나 홍조가 있거나 이런 적도 있었나요? 없었죠? 물론 뭐
빨개진 거는 뭐 있었는데 그게 뭐 수 때문인지 아니면 조사 과정에서 뭐 서로 흥분하니까 조사가 저는 모르죠. 왜 흥분해서 뭐 그런 이 정도 하시죠? 예. 네. 저 시간이 마무리해 주세요. 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상적인 검사라면 저걸 말을 하지 않은 사람은 속일 수는 있어도 없는 사실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그 증거를 그렇게 해석해야지. 그게 1대10이다. 그렇게 해석하면 조금만 불리하고 위증이라고 판단이 아니지. 저희는 그냥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되지. 저건 한 사람이라도 말하기 어려운 거야. 어려운 말한 사람이 말을 믿어.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앉아주세요. 네, 앉아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 검사 들어가시고요. 네. 자, 다음으로 김승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도관님들 다시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요 부분은 송구하고요. 아무튼 뭐 용기 있게 말씀해 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아까 이제 그 외부 음식이 반입된 것들은 다 보셨다고 거의 대부분 손을 드셨고, 그다음에 이제 수원구치소에서 온 피의자들이 창고라는 방에 한 군데 모여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감찰에서 진술하시면 손 한번 들으시겠어요? 또 거의 다 보셨네. 창고에 모여 있어서 자유롭게 그들끼리 얘기했다. 그러니까 예, 자유롭게 얘기. 다 나옵니다. 예, 자유롭게 얘기하고 있는 뭐 분위기였다 보신 분 조금 손을 드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12분 중에 혹시 그 같은 날 짝을 이루어서 그런 장면을 목격하신 분도 계십니까? 그날은 출정일 같은 여기 짝이라서 수원정원 가서 그걸 동시에 같이 봤다. 그런 분 계세요? 그러면은 이제 다 따로따로 보신 그런 거였고, 그다음에 전진걸 교도관께서는 황용철이라는 사람이 검사실에서 가지고 나온 문서 등을 다른 직원들에게 전달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여기 말씀하셨죠? 전진걸 교도관님, 네네. 잠깐 시간 좀 멈춰주시고요. 근데 결국 이 서류는 전진걸 교도관님의 항의에 의해서 회수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직접 회수한 건 아니고요. 네. 이 출정 교감한테 제가 TRS를 어떤 서류라고 혹시 하던가요? 일단 우리가 소에서 나가는 서류는 휴대용 서류이기 때문에 전달이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회수한 서류는 어떤 내용이더라? 쌍방울 회사 서류냐, 아니면 무슨 메모지였나? 그걸 좀 여쭤. 소에 관한 보안에 관한 사항이었던 걸로 알고 예? 있습니다. 다시 그 보안 사항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안 사항이 뭐예요? 저희 뭐 손의 처우에 관한 문제 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만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선에 누가 선에 알고 계세요? 처- 여기 계세요? 지금 아시는 분이? 근데 출정 교감한테 제가 보고했기 때문에 네. 그 회수는 출정 교감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잠깐 시간 멈추시고 나와 주시겠어요? 퇴직하셨는데요. 저기 뒤에 계시다는데요. 아닙니다. 오성윤 계장입니다. 네. 예, 본부 특별점검팀 오이택 사무관입니다. 네네. 제가 그거 알고 계신 거 말씀해 주시죠. 제가 조사한 바로는 박용철 씨가 그때 휴대하고 나간 서류는 본인 개인 의료초에 관련된 서류였고요. 의료? 수용자가 관련된 모든 서류는 저희 교정정보 시스템에 등록하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규정에 어긋났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회수한 겁니다. 그게 박상용 검사에서 갖고 나온 거라는 말씀이시고, 그다음에 전진걸 교도관께서는 박상민, 박상웅, 김성태의 수발을 들은 사람들이 김성태를 면하기 위해서 수시로 들락날락했다는 걸 보셨다 그랬어요. 예, 맞습니다. 그 장소가 어디? 예, 그 1315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소위 창고라고 하는 그 공간입니다. 예, 그때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2월에서 3월경으로 기억하는데요. 그 주말에 조사가 이루어졌고 새벽 한 제가 그때 소에 도착한 시간이 한 2시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에 한번 간식이 들어왔었는데 그때 치킨이 한번 배달이 됐었고 근무자들이랑 나눠 먹은 기억이 있습니다. 아니요,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예. 법무부 특별정보팀 오이택 사무관입니다. 아까 저희 교도관들을 상대로 위증 얘기를 하셔서 제가 한 30초만 설명을 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네. 당시에 수원지검에서 전화로 조사할 때는요, 짧게는 1분 2초, 길게 8분 조사했는데요. 그때는 연어회를 받냐, 술을 받냐, 요거에 두 개 집중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저희 교도관들이 보지 못했다라고 진술을 한 거고요. 저희 법무부 특별점검팀에서 제가 직접 조사할 때는 아까 전용기 의원님께서 띄워주신 그 자료에 있는 모든 부분을 제가 상세하게 물어봤기 때문에 다 구체적으로 진술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하는 방식에 따라서 우리 교도관들은 정확하게 사실대로 진술한 부분이고요. 위증할 부분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교도관님들 고맙습니다. 용기 있으셨고요. 예, 앉아주셔도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시간이 이제 10분 남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함께 지금 발언하셔야 될 분은 8분입니다. 그래서 좀 조정하셔서 그렇지 않으면 차수를 변경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모든 분들이 동의를 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괜찮으시면 10분 내로 끝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부터는 2분씩 그렇게 하기에는 전체 동의가 있어서요. 무리가 있으시고요. 그냥 위원님 이렇게 끝내시죠. 좀 각 빨리빨리 해요? 아니면 여러분 좀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안 하셔도 되는 분들은 양해해 주시고요. 2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분씩 해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정리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주희 의원님 하시겠습니까? 네, 더 길게는 안 됩니다. 1분 30초만 하시죠. 네. 2분씩 하시면 8분이라서 16분이 필요한데 지금 10분밖에 없습니다. 네. 네. 이상희 의원님. 예. 패스 고맙습니다. 예. 또 중간에 말씀하시고 예, 이주 의원님 얘기하십시오. 예. 이정현 수원고검장님. 네. 예. 아까 검사가 위법한 행위 해서는 안 된다면서 유감 표명하시는 거 정말 무겁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고검장님, 조작 단어 의미 아시죠? 네. 네. 표준 국어 대사전 따르면 어떤 일을 사실인 듯이 꾸며 만듦입니다. 조작 기소는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듯 꾸며서 기소하는 것 의미하는 거죠. 무수한 사례가 있는데 이번 쌍방울 사건의 한정에서 보면 조작 기소 방식 특히 두 가지입니다. 진술 조작, 증거 조작. 특히 요거 뭐 상세한 얘기는 좀 보시고요. 시간이 없어서 생략할게요. 특히 이 쌍방울 사건에서 검찰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증거만 골라서 취사 선택했습니다. 현출되는 증거 자체를 달리 만드는 것이니까 사실상 증거 조작, 기록 조작인 거죠. 아까 얘기 나왔는데요. 국정원 감찰부서 파견된 부장검사가 66건 문서 확인한 뒤 13건만 추려서 압수수색 대비하라고 지시합니다. 그중에서 13건만 정확히 제출받았습니다. 이거 명백히 객관 의무 위반 아닙니까? 만약 맞죠? 66건 중에 13건만 했다면 제출했다고 그런 하면 거죠. 검사의 객관 의무를 당연합니다. 아닌가 싶습니다. 예, 수원지검 형사 6부장실 옆 창고 미편철된 다수 접견 녹취록 발견됐고 또 같은 맥락입니다. 자, 고검장님, 공정, 진실, 정의, 인권, 청렴 검찰 로고에 새겨진 5대 가치입니다. 맞죠? 검찰이 과연 그 가치에 부합하게 지금까지 행위했습니까? 검찰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증거만 골라서 제출하는 것은 공정합니까? 예, 아니요 해주십시오. 검찰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건을 균형 있게 볼 수 있는 자료를 배제하면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습니까? 없죠. 네, 그렇습니다. 공범 관계인 사람들 불러서 수차례 모아가지고 회의하게 하고 외부 음식까지 반입하고 지침과 규정 어기는 것 이거 정의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화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성중 김관 교도관님 잠시 후로 나와주시겠어요? 시간 못 멈춥니다. 그냥 하십시오. 잠시 이쪽으로 나오시겠어요? 참. 자, 증인 세 분이 5월 17일 날 저녁에
이화영 부지사랑 김성태 이 다 같이 나왔던 거 출정 나왔던 거 맞죠? 세 분이. 답변 누가 안 하시겠어요? 5월 17일 김동규 증인. 네. 예, 같이 근무했습니다. 네, 맞죠. 당시 연어 회덮밥을 먹을 때 설주한 변호사가 있었습니까? 그 영상 녹화실에 기억나시는 분 대답해 주세요. 기억이 안 나십니까? 예, 그 당시 기억나는 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장소에 혹시 변호사가 같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피고인들, 피의자들만 같이 있었습니까? 사실 특정해서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 뭐 그날은 아니더라도 평소에 보통은 어땠습니까? 두 분 모르세요? 평소에는 같이 있었던 걸 많이 봤습니다. 이화영 피고인이랑 김성태 피고인이랑 박용철 피고인이랑 같이 있을 때 변호인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 예, 매번 같이 있었던 건 아니고 저는 몇 번 같이 있었던 거에 기억이 납니다. 영상 녹화실에서 말씀하신 거죠? 예. 자, 알겠습니다. 아까 서현욱 증인이 얘기할 때 제대로 조사가 된 것처럼 얘기했는데 실제로는 아까 녹음 파일 들었던 것처럼 그런 사실이 없었죠라고 오히려 소극적으로 질문해서 답변도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죠. 수원지검 조사 당시에. 예, 그 답변을 빠르게 요구해가지고 좀 그렇게 진행된 것 같아요. 김동규 증인도 한번 답변해 보세요. 예, 주로 술 위주로 질문이 왔었고 저도 그날 휴가 중이었기 때문에 1분 내외로 짧게 조사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수월 의원님, 아니 윤상현 의원님. 예. 시간 그냥 올려주세요. 예. 예. 짧게 OS로 대답해 주세요. 이재명의 경기도가 없었다면 수상바울의 대북 사업은 없었을 것이다. 맞죠? 예. 이재명의 경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수상바울이 대북 사업을 한 거 맞습니까? 예. 그러면 김성태 회장이 혼자 방북을 한다. 방북하는 목적이 혼자 대북 사업을 하기 위한 게 아니라 장차 있을 이재명 지사의 방북과 또 그때 같이 따라가서 김정은도 만나고 히토로에 대한 계약도 하고 결국은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선도 작업한 거 맞죠? 네, 비슷한 맥락. 맞죠? 그러면은 리오남하고 딜하지 않았습니까? 방북비 500만 달러에서 300만 달러 이렇게 내린 거 맞죠? 네. 그리고 300만 달러 중에 200만 달러는 당해, 100만 달러는 인사비용 맞습니까? 예. 그 70만 달러는 2019년 7월 필리핀에서 줬고 나머지 30만 달러는 2020년 1월 중국에서 준 거 맞죠? 예. 이러한 사실은 명확히 전부 팩트 100% 진실이죠. 네. 진실 맞죠?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재명 지사를 위한 방북 비용이 김성태 또 증인 또 이호남 전부 다 알고 있었죠. 동의한 거죠. 예. 협상을 한 거죠. 맞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이화영 증인도 확실히 100% 알고 있었죠.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수월 의원님 1분 하겠습니다. 네. 이화영 증인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보도에 보면은 김성태가 이화영이 다 이야기해서 수원지검이 좋아서 난리 났다 이렇게 얘기했던 게 있고요. 오늘 나왔던 이야기 중에 13층에서 이화영 증인이 협조를 하면 15층에서 좋아했다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걸 보면은 사실 다른 별건의 수사를 사실 다 퉁쳐서 검사를 했고 거기에 되게 관심을 많이 가졌다 이렇게 보이는데 이화영 증인도 그걸 느끼거나 보거나 했던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실제 그런 일이 벌어졌죠. 13층에서 박상현 검사가 하다가 조금 제 진술이 마음에 안 들면 15층 올라가라 그러면 15층 올라가서 한강일 검사가 제 주변 사람들 불러가지고 뇌물 조치 안 하고 협박한 걸 들이대면서 이거 이제 기소할 거다. 그리고 다시 그러면 조금 내가 막 당황하면 다시 13층에 내려가라면 내려가서 박상현 검사가 다시 다그치고 그런 식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적으로 했죠. 네, 이것이 박상현 검사 혼자 할 수 있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15층, 14층에는 송민경 검사, 한강일 검사 또 뭐 여러 사람이 있었죠. 그 검사실을 그러니까 뭐 네. 표현이 좀 그렇지만 돌림을 시켜줘. 돌림을 쫙 시키고
다시 13층에 내려보내고 네. 이런 일을 영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 하십니까? 예, 1분. 예, 그 이차진 원장님, 패스트 트랙은 언제 하죠? 증거 인멸의 경우가 있을 때 하지 않나요? 예, 저 증거인멸 경우에 이제 필요할 때 조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경우에는 패스트 트랙 그런 거는 검찰에 신속히 그 결과를 받고 싶어 했던 건 이유죠. 그냥 그냥 알리바이용으로 했다고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알리바이용으로. 예. 아, 결국 봐줘야 되는데 패스트 트랙을 그렇다. 저희가 종결해야겠다고 자꾸만 요구하니까 그것밖에 없었던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몇 개월 전부터 이미 수사가 네, 받은 계속 저희는 상황이니까. 요구했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 2019년 1월 달부터 연말까지 송금까지 이르는 과정을 보면 이거는 김성태 회장의 방북용이다 이런 결론인데 이게 갑자기 뒤집어진 이유는 저는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욱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화영 증인이 쌍방울을 퇴직하고 난 다음에도 급여도 받고 법인카드도 계속 제공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유죄를 받았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급여는 안 받으셨고요. 그 법인카드 차량. 예, 차량은 한 2개월 정도. 아니요. 근데 그러고 나서 2019년도에 수행비서를 쌍방울 직원으로 등재시켜서 급여 준 내역도 있는데 네네. 이화영 그 증인이 안 보고 이렇게 한 겁니까? 아니면 경기도 전체를 그때는 이미 경기도 병화부지사로 갔을 때이기 때문에 어떤 사유로 이렇게 그분은 뭐 경기도까지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그 정도의 분은 아니죠. 그럼 어떤 이유로 퇴직? 개인적이신 분이고 그리고 여자분인데 개인적인 능력이 좀 있기는 하셨던 분입니다. 여자요? 예. 그분? 예. 그러면 그것과 이 급여 준 것은 별개의 문제다. 예. 예. 박성준 의원님. 김영남 증인 좀 앞으로 좀 나와 주실래요? 시간 진행해 주세요. 잠시만요. 이게 끝나면 자동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12시가 되면. 예. 잠깐 제가 종료. 질의하고요. 한시 아니 우선 마이크는 되니까 하십시오. 마이크만 되니까 마저 하시고 끝내세요. 그 대검에서도 수원지검에 대거 파견이 왔잖아요. 그렇죠? 대거 파견이 왔잖아요. 예? 아니 마이크만 있으니까 이것만 하고 끝내시면 돼요. 내가 진행합니다. 예, 이야기하세요. 아이 진짜 금방 끝낼 테니까 잠깐 있어요. 하세요. 예. 그럴 때 끝났는데. 네, 1분 안에 끝날 테니까 1분 주세요. 1분. 1분 네. 주세요. 1분. 네, 그냥 하세요. 마이크만 주세요. 수원지검에 이제 대검에서도 많은 인원들이 검사들이 파견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제가 2022년 11월 17일 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정진석 당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문재인 정권에서 대북 뇌물 사건이다. 대북 송금 사건이. 이렇게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검찰에서 발본 3건 해야 된다라고 엄명해요. 명령을 내릴 정도로 해요. 이 관련된 부분에 대한 수사는 없었습니까? 문재인 정부에서의 서훈 국정원장이라든가 문재인 정부에서 대북 송금 사건이라고 해서 이걸 검찰에서 수사를 안 했습니까? 예, 그런 부분은 전혀 없었습니다. 네. 추후에 제가 나중에 질문하겠습니다. 예, 이제 자동 산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끝내고 4월 16일에 다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고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증인 참고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좌진 수석 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경위, 속기사,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